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3일입니다. 성경의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 어른들 역시 언덕을 쌓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 한마디에도 덕을 담아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흔드는 세력들의 지도자들의 세치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말에 덕을 쌓기는커녕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속삭이고 국방을 허물면서 가짜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나라의 방위망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혓바닥의 유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에 덕을 저버린 가벼운 혀가 부르는 파멸의 열매는 결국 우리 자식들과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개인적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방의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뼈아픈 고백으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군인으로서 평생을 바쳐온 저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사관학교 진학을 권유를 했고 이들은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사관학교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쥐고도 왜 포기했는지를 묻는 저에게 두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살아온 세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아버지 아들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아버지 아들처럼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변명이었습니다. 평생을 국가 안보에 바치면서 명예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본 자식들의 이 한마디가 우리나라 현실의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용산에도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교들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즉 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사 가까이에 이촌동 고급 아파트가 같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 공부 안 하고 게으르면 저런 아파트에 살게 될 거야. 저런 군인들처럼 살게 될 거야. 이게 현주소입니다.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따라오고 싶지 않은 삶이 되어보는 현실이 국가의 현실이고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일제감정기 당시에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영웅 고 백선엽 장군과 동기 동창으로 필리핀 마닐라 군도에서 2차 세계대전을 직접 치르신 군인이셨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저까지 이어진 우리 가문의 군인 정신은 어쩌면 단순한 직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장교들은요, 스스로 군대를 가지거나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와 함께 목숨을 걸고 자기 군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명예를 생명으로 알고 장병들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고귀한 그 당시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정치권이 문민 통제가 어떻고 선거 공약이니 대통령 공약이니 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문가의 검증도 없이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무책임하게 줄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숙련도가 떨어지죠. 사기 진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오직 돈으로 매수하려는 이 포퓰리즘을 펼쳐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군대 장병들을 머리 하나를 표로
생각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돈으로 안보로 살 수 있다는 안일한 환상을 심어주는 나라에서 어느 청년이 대한민국의 장교의 길에 명예를 느끼겠습니까? 내 자식들조차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외면하게 만든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땜빵하는 안보, 표를 위해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는 결국 국가를 망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안보 무력화의 비극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 가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광주공항에 1전투비행단의 최신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팩3를 부대가 배치됐을 때 광주 현장이 어땠습니까? 방패를 주어서 고맙다가 아니라 당장 떠나라 반미 시위로 얼룩졌습니다. 당시 KBC 광주방송 시사TV 토론에서 동국대학교 모 교수님은 광주는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지역으로 공인받았는데 패트리어트를 배치해 표적으로 만든다라는 궤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반론한 적이 있죠. 적의 미사일 위협 앞에 북한이 공격하지 않을 테니 미사일 위협 앞에 북한이 공격할 테니 방패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안보의 기본을 망각한 위험한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구걸된 평화입니다. 광주공항과 호남 지역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은 국가 생존의 필수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패트리어트 부대는 거센 반대 시위에 밀려 23개월 만에 경북 외관으로 이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광주 1전투비행단 내 250만 평의 에워싸고 또다시 기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시에 미 7공군 전력이 즉각 전개되는 시차별 부대 전개 목록, 시차별 부대 전개 계획 TPD라고 그러죠. TPFDD. TPD의 핵심 거점인 이 광주 비행장. 이 비행장인데 이 비행장에 미 7공군을 물리치자. 이렇게 반미를 외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빨리 들어오라 라고 로보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군을 몰아내고 안보를 흔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념적인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망할 때는 이런 5가지 대략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건만으로도 다 나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랬습니다. 문명은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부패와 자멸로 인해 쓰러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형적인 망국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군사가 붕괴됐죠. 안보 거점 무력화, 경계가 다 해이해졌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방장관 모두 군생활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이 어쩌고 안보가 어쩌고 어디 가지 애교가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9.19 군사 합의로 전방 정찰망 다 마비시켰죠. 북한 무인기대 서울이 뚫렸습니다. 뚫렸다고 그를 처벌한다고요? 이런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시 미군 중원 거점인 광주기 지전을 강요하고 전방부대에서 북한에게 실수라도 하면 총알이 날아가서 북한한테 총알이 날아가가지고 최고 존엄 김정은을 불쾌하게 하고 또 대통령이 경로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군단장이 실탄을 빼고 근무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랍니까? 후방기지 경계병에게 총기 대신에 삼단봉, 몽둥이 지어주면서 군 본연의 무장을 하라? 이게 나랍니까? 두 번째 볼까요?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반시장적인 포퓰리즘과 이 안보가 불안하죠. 미군들을 쫓아내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대기업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궤변이 통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통할까요?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할 기업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재정 중독, 포퓰리즘 정책은 주식시장을 야바이
투전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세 번째 볼까요? 이념 갈라치기 떼법이 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막아줄 방어 자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거부하고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보다 거리의 실력 행사와 떼법이 앞서는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번째, 애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죠. 동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맹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가짜 평화론이 난무합니다. 미 7공군을 박살내자 이런 반미 선동으로 우리 혈맹인 한미동맹을 그냥 흔들고 있습니다. 적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애교적 관상,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애토리로 만들 뿐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포퓰리즘,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죠. 검증기간도 없습니다. 이런 복무기간 단축 그동안 해버렸죠. 또 선심성으로 돈 풀게 했죠. 윤석열이 그러더니만 이재명이 또 그러죠. 하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의 근간을 흔들고 정당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국익이 아닌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나라의 안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로마의 군사학자 베게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마혜가 이런 말도 했죠. 선화수한 망전필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편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워 진다. 정치도 경제도 자녀들의 미래도 안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존재할 때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보라는 제방이 무너지면 기업이 쌓아 올린 경제적 성과도, 우리의 자유로운 주식시장도,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도 한순간에 다 수몰되고 맙니다.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환상 속에 속아서 유경미사일을 쫓아냈던 2004년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이제는 아니 됩니다. 군인과 장교가 명예를 잃고 복무기간을 깎아서 돈으로 안보를 때우려는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철통 같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력한 안보 의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어둠 잠든 세상 고요만이 머물렀네. 주의 말씀 울려 퍼져 영원의 문 열리네.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이 빛을 향해 깨어나고 생명의 첫 숨결 되어 새날이 시작되네. 빛이
세상을